어느덧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춥고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피부에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유독 TV에 화장품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혹은 피부과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가며 피부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역시 나이를 먹을수록 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를 먹어 노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젊은 피부를 갈망합니다. 젊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본능이죠. 하지만 피부과에 가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부의 보습과 주름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다이소에 가면 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저렴한 바세린을 바를 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보습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세린의 역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바세린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효능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세린은 19세기 중반 로버트라는 미국의 화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가 관건인데요. 로버트는 유전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처에 정체불명의 석유 찌꺼기 같은 것을 바르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랜 연구를 통해 석유 찌꺼기에 들어있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정제하여 페트롤라툼만 추출한 뒤 출시한 제품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1872년에 상용화되었는데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에는 북극 탐험가들이 보습제로 사용을 하였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병사들의 화상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처치료 이외에도 보습 및 피부 케어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바세린은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제품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바세린이 석유 추출물에서 나왔으니 몸에 해롭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세린은 고도로 정제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세린 사용과 암발병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바세린이 세상 밖으로 나온 지 150년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더불어 여담으로 로버트는 살아생전 사람들 앞에서 바세린을 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로버트는 96세까지 장수한 인물인데요. 시대를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사셨죠. 사실 현재 기준으로도 매우 장수한 편입니다. 그 정도로 바세린이 몸에 무해하다는 걸 몸소 증명한 것이지요. 따라서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바세린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물론 로버트처럼 바세린을 먹는 건 좋지 않겠죠. 애초에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피부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바세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바세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린 사용법 첫 번째. 바로 보습 및 주름 개선을 위해 바르는 것입니다. 피부는 크게 수분층과 유분층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결국 수분층과 유분층의 적절한 밸런스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세린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세수하고 난 뒤 얼굴이 당기는 느낌을 받았던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피부의 수분층 위에 코팅된 유분층이 벗겨지면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날이 건조하다 보니 피부의 수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과거 정월 대보름에 견과류를 많이 먹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가 지방 성분이 많은 견과류 섭취를 통해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 보습에 아주 좋은데요.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페트롤라툼은 마데카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세린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로션보다 오히려 덜 자극적이다 보니 입술, 눈꺼풀, 볼살과 같이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꺼풀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인데요. 따라서 자기 전 소량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만 잘 발라줘도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세안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 1차적으로 수분을 보호해 주시고요. 이후 바세린을 마지막으로 얇게 발라주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 등 발 뒤꿈치 쪽에도 발라주시면 좋아요.
더불어 눈주름 방지를 위해 아이크림을 바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크림은 가격이 비쌉니다. 따라서 아이크림을 바른 이후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시면 보습 효과가 더욱 오래갑니다. 두 번째, 상처 및 화상 치유에 사용. 가벼운 상처 정도는 바세린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상처에 바세린을 바르면 흉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가장 먼저 찬물로 상처 부위의 열기를 빼주시고요. 이후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상의 정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화상은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화장 제거 시 바세린 사용. 메이크업을 지울 때 바세린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지워지는데요. 또한 염색할 때도 미리 피부에 발라두면 착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향수와 시너지 효과. 바세린으로 고체 향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바세린을 바른 부위에 향수를 뿌리면 끝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향수의 향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동상 예방. 동상에 걸리면 피부 건강에는 직격탄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과 발에 바세린을 바르면 습진 및 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에 가야 할 혹은 군대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 바세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훈련소에 가는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바세린을 하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논산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매일 밤마다 바세린 소량을 입술이나 국소 부위에 발라주면 피부 보습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혹한기 훈련을 받을 때 바세린은 필수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춥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이때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또한 바세린은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전역할 때까지 다 못 쓸 겁니다. 그러니 계급이 낮을 때 바세린을 다른 선임들과 함께 사용해도 좋겠죠. 선임들에게 칭찬도 받고 군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설령 잃어버리더라도 PX에서 싼 값에 사면 그만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피부에 좋고 저렴한 바세린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반드시 주변 사람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단지성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서로 간의 의견이 모여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입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해져야지 본인만 건강하면 그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